시간에 금속과 반도체 혹은 밴드갭의 크기가 다른 내로우 밴드갭과 와이드 밴드갭의 이종 반도체가 접합을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금속과 반도체가 접합이 되었을 때는요, 금속과 N타입이 붙을 수도 있고 금속과 P타입이 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금속은 워크 펑션이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타입 반도체는 보면 이 페르미 레벨이 이제 컨덕션 밴드에 가깝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와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금속과 P타입 반도체는 금속과 이제 그 반도체 사이에 워크 펑션이 이렇게 밸런스 밴드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 워크 펑션이 이렇게 그림 N타입 같은 경우에 이 N타입의 페르미 레벨이 메탈보다 워크 펑션가 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자가 이 N타입 반도체 쪽에서 이 메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N타입 반도체는 도너 애톰이 임퓨리티로 들어가서 전자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 도너 임퓨리티가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가 나갔을 때 플러스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되면서 여기 이제 플러스 이렇게 그 표면에 이제 생기면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요거를 접합을 붙였을 때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x의 이 로의 쿨롬 퍼 제곱센티미터 한다 그랬을 때 여기 플러스 차지가 디플레이션 레이어 두께만큼 이렇게 플러스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서 PN 접합 바이오덴 생각했던 것처럼 이걸로 인해 포텐셜이 추가가 되고요. 이쪽에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빌트인 요 일렉트릭 이 방향이니까 포텐셜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PN 접합하게 계산했었는데 마이너스 2의 파이만큼 우리가 포텐셜이 주어지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추가되니까 붙였을 때 이렇게 붙이면요. 요 그 물질의 특성상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또 백큐움 레벨을 따졌을 때 워크 펑션 마이너스 2의 파이 m 하고 여기에 일렉트론 어피니티 카이는 픽스 되어 있고요. 여기 추가로 되는 게 요 x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접합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가 내려가느냐 하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어디까지 하면 전자가 넘어가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벌크 상태에서 요 도너의 도핑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 간격, 컨덕션 밴드와 베르밀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벌크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서 한 칸은 그대로 유지하고 메탈의 워크 펑션이 같을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모양을 얘기할 때 요 메탈에서 요 반도체 일렉트로피너티 사이를 우리가 초키 베리어라 그러고 E에 I에 요거를 베리어다라고 표현하고 이니셜 베리어 하이트에서 이 파이이 제로다라고 메탈과 N타입 반도체 사이의 접합인 경우에 초키 베리어 형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여기 컨덕션 된 전자가 넘어갈 때 요 빌트인 요 포텐셜 베리어 E에 V에 빌트인 그러니까 바이어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페르미 레벨 주위에서 우리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하고 페르미 레벨 이렇게 연결되니까 요 빌트인 요 에너지보다 큰 전자, 이때는 작죠, 그죠? 요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 N타입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 테레밀 레벨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배려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낮아져서, E의 V 빌트인 빼기 어플라이 순방향 걸림처럼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 요렇게 다시 올라가서, 테레미 또 E, V 빌트인 마이너스 VA보다, 큰 전자가 더 넘어가게 되니까 바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금속과 N타입 반도체가 붙었을 때 이제 그 전압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N타입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서 요 빌트인 전압 빼기 요 플라이드 순방의 전압에 해당되는 요 배리어를 넘어가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메탈과 P타입 반도체를 붙여줄 때도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런 보듯이 딱 붙여 놓으면 지금 이 에너지가 메탈의 에너지가 크죠, 그죠? 요 반도체 쪽 에너지 크니까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P타입 반도체에서는 억셉터가 골고루 이렇게 도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비워져 있는 상태가 유출을 되니까 메탈에서 전자가 넘어오면 걔가 네거티브리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X 위치에 대해서 이제 차지로 표현하게 되면 로 쿨롬 퍼 센스 하게 되면 차지가 여기에서는 네거티브로 이렇게 차지가 이렇게 넘어온 유니폼이 차지된 걸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보면 아까 N과 N 타입인 경우는 이렇게 차지 유출을 해석해 보면 얘는 P 플러스 P 플러스의 N이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N 플러스의 N 플러스의 T 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파지 유출을 제가 맞는 조건인데요. 여기 전기장이 여기가 이 메탈 쪽이 높기 때문에 포텐셜은 이제 요 P타입 반도체 쪽이 낮습니다. 낮은데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2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P 쪽이 낮은데 이게 높아진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거를 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여기에 포텐셜 낮아진다는 게 포텐셜 에너지 높아지니까 결과를 보면 또 접합점은 이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니까 백기업을 하셨을 때 여기 값하고 여기는 이제 같죠, 그죠? 위에 i의 m이고 e의 그래서 어피니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죠? 같이 쭉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냐면 얘가 이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요렇게 커런트 이렇게 올라가고 베리밀 레벨은 여기 이제 메탈 워펑션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고 그러면 접합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워펑션이 이제 이 베리밀 레벨을 갖다 같아지고 밴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홀 입장에서 여기 홀이 있죠, 그죠? 홀 입장이니까 홀이 넘어갈 때 배리어는 바로 요 배리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트인 이제 요 쇼키 배리어라 해됐을 때 홀 입장에서는 바로 얘가 쇼키 배리어가 되는 거죠, 그죠? 요 화이트가 요 메탈 워펑션과 요 사이 쇼키 배리어가 되는 거고 배리어 하이트는 여기서 요 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카이에다가 플러스 밴드 갭을 나누 2 해준 것, 밴드 갭을 2로 나눠준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인수 피네트에다가 밴드 갭을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이 파이 m에다가 마이너스의 2의 카이 플러스 2t 빼준 게 요 사이에 하이트가 될 겁니다. 이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금속과 N타입, 금속과 P타입 했을 때 일렉트론이 많이 흐르고 홀이 많이 흐르는 바이어스는 여기서 홀이 많이 흐르려고 그러면 여기에 P 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게 내려오니까 배리어가 좀 낮아지게 되니까 P 쪽에 플러스 했을 때 홀이 많이 흐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상적인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정상적인 배리어가 추가적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 금속과 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보면 앞서 이 스페이스 차지 때문에 이 배리어 모양이 다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는데 이렇게 그, 그 페르미 레벨이 딱 맞는 상태에서 전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요. 이 그림을 이렇게 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어, 금속과 전자가 우리 전자계약체 안에 차지가 있는 상태에서 금속이 있으면 그라운드 되어 있는 금속이 있으면 이 내부에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이제 금속 속에 또 거리가 x고 거리가 x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 2에 해당되는 얘가 마이너스 2 전하고요. 플러스 2에 해당되는 전하가 안에 있는 것처럼 즉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컨덕션 밴드에 이제 이 전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추가가 되냐면 인력이니까 결과적으로 힘을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는 마이너스 2 제곱에 4파이 반도체의 유전율에다가 반도체 유전율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 EX의 제곱에 해당되는 힘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포텐셜로 있으니까 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힘은 요 힘을 이제 마이너스 전대점에서 마이너스 2에다가 E 필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E 필드는 이 그 이 이미지 차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의 이미지 차지가에 의해 생기는 힘이다. 그 포텐셜 추가 배리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파이의 그레디언트의 이미지 차지에 의한 것이 이제 그 마이너스 2이니까 여기에 2를 곱을 하면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를 곱을 해서 얘가 4파이 2.6분의 2x의 제곱의 2제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2가 되고 1을 나눠주면 이제 그레디언트의 파이의 이미지 차지에 의한 추가 포텐셜은 마이너스의 요 2x 4중 16 파이 유전율의 x의 제곱분의 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포텐셜인 거죠. 자, 그럼 이 이미지 차지에서 이제 추가되는 포텐셜 에너지로 따지자면요. 우리가 이 파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파이의 이미지 차지에 의한 요거를 이제 d 차이를 써 보면 얘는 그레디언트 파이의 이미지에다가 dx 이렇게 하게 되면 변화가 된대요. 요 접합점 x는 0이라 생각했을 때 요거를 이제 양변에 0에서 이제 무한대냐 0에서 특정한 요 위치 요 전장에 있는 위치 x 이렇게 하게 되면 0을 이제 레퍼런스를 잡아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레디언트의 파이 이미지를 0을 넣으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발산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포텐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적어도 무한대가 있을 때에는 요 이미지 차지에 의한 영향이 없으니까요. 얘를 무한대에서 또 특정한 요 전자가 위치한 x까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변을 이제 무한대에서 x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파이의 이미지에 의한 이제 x에서 파이의 이미지에 의한 무한대로 해주고요. 는 요거를 해보면 해보면 이 그레디언트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6
파이 유전율분의 2의 x 제곱분의 dx다라고 표현하고 무한대 x 플러스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6 파이 유전율분의 2의 x분의 1의 무한대 x다라고 되니까 결과를 보면 16파이 유전율의 x분의 2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미지 차지에 의한 요 포텐셜 레퍼런스를 0으로 무한대를 비행을 보면, 자, 이 전자가 특정한 x 위치에 있을 때 얘가 메탈을 바라보면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 이미지 차지에 의한 추가 포텐셜은 파이 이미지 x는 바로 16파이의 x분의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되는 이미지 차지에 의한 포텐셜이죠. 자, 그럼 밴드 다이어그램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1을 곱을 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 곱을 해서 마이너스의 2 제곱이 바로 이미지 차지에 추가되는 포텐셜 에너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이제 n타입일 때 여기 추가되는 게 플러스라 그랬는데 이 n타입의 플러스 차례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그 n 쪽에 마이너스를 이제 걸어주면 여기 올라가서 배리어가 줄어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필드가 이제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필드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필드에 의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x만큼 움직였을 때 요 이 필드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필드에 의해서 외부 이 필드에 의해서 이 생각해보면 x 더 취한 게 마이너스 전자의 외부 이 필드에 있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차지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이제 내부에 걸린 전기장 때문에 이 필드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 전압을 걸어주면 이 필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드 힘을 받는데 얘 힘에 의해서 x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2의 x만큼 해당되는 힘, 힘 곱하기 x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주는 전기장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이제 이 다이렉트릭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의 x가 여기에 이제 이미지 차지에 추가가 되어서 실제 이제 원래 서멀 이퀄리브리엄 전압이 없을 때 상태하고 외부 전압을 걸어줘서 이에 의한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에너지 내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원래 포텐셜 배리어 모양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꿀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전자가 느끼는 게 이 메탈의 정선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반대 차례에 의한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이 전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의해서 그 전기장이 추가가 되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마이너스 2x인데 x만큼 이동했을 때 추가로 되는 힘 곱하기 x가 바로 추가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합쳐진 것이 실제 원래 이 밴드에서 고쳐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추가되는 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의 파이의 x만큼의 추가된 겁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엑스트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엑스트라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2x는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파이 입실론 S, X 요거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드는 겁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16파이
이렇게 x분의 2 제곱이고요. 또 마이너스 2의 x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하면 요 끝에서는 거의 같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많이 빼줘야 되니까, 그래 조금 빼주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최대가 되는 지점이 존재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 얼마일까?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원래 여기에서 배리어가, 이게 이제 쇼키 배리어가 이만큼이었는데,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요 쇼키 이펙트, 요 이미지 폴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결과를 보면, 원래 배리어 하이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파이로 제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 추가로 된 이 포텐셜 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 맥시멈 포인트를 잡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지어보겠습니다. d에 dx에 대해서 마이너스 2의 파이의 엑스트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에 그리고 플러스의 16 파이 유전율분의 x의 제곱분의 2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를 빼면 2 마이너스의 16 파이 유전율의 x 제곱분의 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게 0이 되는 지점 x는 x0가 여기 x는 x0가 0이 되는 지점에서 x를 0이 되는 지점 요 맥시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 포인트가 되는데 요걸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x를 넣어주게 되면 x0는 16 파이 유전율의 E 필드분의 2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근데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루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요 떨어지는 요 양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거를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의 2의 x0를 묶어내면, 그거를 1, 플러스의 16 파이 유전율분의 x0의 제곱분의 2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2와 x를 이제 밖으로 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2가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x0에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조화를 보면 엑스트라로 추가되로 되는 2의 파이의 엑스트라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 x0 있겠네요. 그럼 요걸 보면 마이너스 2의 x0에다가 5를 곱하면 1 더하기 16 파이 유전율의 그다음 이 필드의 2분의 엑셀의 제곱은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2분의 16 파이 유전율의 2라는 엑셀의 제곱을 요걸 제곱을 해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16 파이 유전율의 2가 바로 약분이 다 되죠. 그죠? 2를 합치면 얘는 마이너스 9배 2의 x0다라고 되고요. 마이너스 2의 루트 16 파이 유전율의 2분의 2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걸 보면요. 잠깐만요. 2의 x0는 이건 그럼 마이너스의 2의 2가 약분이 되니까요. 약분이 되니까 2의 2 나누기 2, 4 파이 유전율분의 2다. 이거 아니죠. 대비 빠지죠. 빠지고, 빠지고, 이게 루트를 취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4파이 유전율의 2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 곱을 한 데다가 요만큼의 볼트 해당되는 게 제가 얘기했던 원래 이 위치에서 요 쇼키 배리어 하이트가 있는데 전기장 걸어줌으로 생기는 요 추가 포텐셜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장 걸어줌 받는 힘이니까 그 상수 힘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폴센 추가로 한 상태에서 합이 요래되는데, 요 지점에서 요 차이는 바로 마이너스, 그다음 2로 나눠주면 크기가 루트 4파이, 루트 4파이 1.6분의 2만큼 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키 배리어가 요만큼 배리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리어가 로어링 된다 그러고요. 요걸 이제 이 이미지 폴스에 의한 것과 요 걸어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추가로 되는 것에 두 개 합이 이 되어서 요 추가적으로 이 쇼키 배리어 낮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쇼키 이거를 우리가 쇼키 이펙터라고 합니다. 쇼키 이펙터. 그러니까 쇼키 배리어 안에 바로 이미지 폴스에 의한 배리어 낮아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유도를 해봤는데요. 쇼키 배리어 로어링이다. 그래서 쇼키 팩트는 이미지 폴스에 의해서 포텐셜 배리어 낮아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넌 아이디얼 이펙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반도체가 완벽한 반도체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표면에 이게 이제 딱 잘렸잖아요. 그죠? 이 금속이 있고, 이 반도체니까 PN 접합 다이од인 경우는 사실 이게 호모 정신일 때, 한쪽은 P, 한쪽 N일 때, 하나의 실리콘을 가지고 한쪽은 P 쪽을 한쪽은 N 하기 때문에 서피스라고 생각할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델을 두고 한쪽은 P, 한쪽은 N이니까 딱 잘린 게 없죠. 잘린 게 없는데 이 메탈과 이제 N타입, 메탈과 P타입의 경우는 실제 이 표면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딱 어브럽트 정션이긴 한데 이제 실제 물질이 표면이 이렇게 결정 구조가 이렇게 끊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요. 이 표면에 서피스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어 하이트 자체에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다라는 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호모 정션이 아니라 이렇게 금속과 반도체를 붙였을 때 거기에 생기는 서피스 스테이트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서피스 스테이트가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반도체가 끝나면 끝이 다 끊어지면 이렇게 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 EF가 표현하고, 요 사이에 이제 이 페르미 레벨과 그 차이를 우리가 E에, 하이에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 노테이션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 표면이 딱 끊겼을 때 서피스 스테이트가 댕글링 본드도 많고, 이게 연속적으로 여기에 그 전자가 결정 구조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 사이의 밴드갭 속에 유니폼리 전자가 채워져 있을 수 있는 여기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밴드갭 내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도너 스테이트 얘기할 때 이런 걸 연습 문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있으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도핑을 한다 그랬을 때 도너 레벨이 이렇게 해서 전자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억셉트 레벨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인텐지 레벨은 낮은 쪽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도너 레벨이 있다. 여기에 도너 레벨이 있다 그러면 이 컨덕션 밴드 도너 레벨이 되게 멀잖아요. 그죠? 도너 레벨이 뭔데 이 디펙트 스테이트를 할 때 요 도너 스테이트가 실제 인트리즈 레벨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레벨을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로 표현합니다.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에 의해서 같은 실리콘인데 임퓨리티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이게 깨져가지고 거기에
다이아몬드 구조가 이제 결손이 생긴 거죠. 그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 레벨을 균일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뒷백에 의해서 계란에 생기는 요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서피스 포텐셜 정의하고 되어 있는데, 요 파이 제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파이 제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보다 아래 레벨, 아래 레벨은, 요 아래 레벨이 도너 스테이트라 그러고요. 요 위에 레벨을 억셉터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너 스테이트가 이제 우리가 요 그 파이 제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도너 스테이트, 컨디션을 그려보면서 여기가 억셉터 스테이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의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밸런스 밴드 컨디션 사이에 아주 작은 이런 디펙 스테이트, 결함 스테이트가 쭉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도너 혹은 억셉터를 인피니티를 넣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결정이 깨지면서 거기 서피스 스테이트가 밴들링 본드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이 디펙에 의해 생긴 유도되어 있는 크랙 사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값을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도너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또 위에를 억셉트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이제 하였습니다. 자, 정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보면, 도너 스테이트라는 말을 생각해보면요. 전자를 채우고 있을 때는 뉴트럴이지만, 전자를 주고 나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 채워져 있으면 뉴트럴이고, 비워져 있으면, 플러스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억셉터 스테이트는 서키트 포텐셜 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서키트 정의되어 있는 이 표면의 포텐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채워진 이 억셉터 스테이트는 하나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채우면 네거티브이 차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워져 있으면 원래 비워진 상태니까 뉴트럴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요. 이 그림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표면에 디텍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서킷 스테이트가 굉장히 뭐가 많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인티밋 컨택이 딱 됐을 때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 값이 E의 메탈 펑션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높이가 이제 하이 메탈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그림을 여기가 아니죠. 여기 이건 쇼키 베리어 하이트죠, 그죠? 쇼키 베리어 하이트가 되니까 얘가 2의 하이의 베리어의 제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백큐엄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그 메탈의 워크 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생긴 거죠, 그죠? 생겨서 서킷 스테이트가 깔려서 약간 이 메탈로 인피니트 컨택이 아니라 약간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얇은 막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사이 인터 컨택이 아니라 얘가 거리가 좀 생긴 거죠.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딩 스테이트가 이제 딱 여기 뭐 페르미 레벨을 같아야겠죠, 그죠? 페르미 레벨을 같아야 되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요 파일을 같은데 이렇게 내려온다고 어, 약간 이렇게 내려온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표현을 하고 이래 돼 있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어, 그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얇은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제 델타의 두께가 되는 요 배리어가 얇은 막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 얘가 이제 포텐셜 낮아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요만큼의
원래 요 백큐ම් 레벨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그만큼의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떨어지냐면 여기에 전자가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니 플러스가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가 어 여기 왼쪽 오른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니까 플러스하고 요 인터페이스가 요 마이너스 돼 있으면 그만큼 배리어가 낮아지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을 말로 설명해 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얇은 막이 전체 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체 막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가 있으면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쌓여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리어가 이 일렉트릭 필드 일정하니까요. 전체 내에서 일정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백큐 레벨 이만큼 떨어져 있는 포텐셜이 추가적으로 떨어져 있고 요게 이제 원래의 그 일렉트론 어피니티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피니티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쭉 이래 있고 쭉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글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리 하게 되면 이게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으니까 요 사이 관계가 같아야 되니까 요, 요 페리밀 준위가 같으려 그러면 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해야지 얘가 다시 맞겠죠. 또 배려가 조금 낮아졌죠. 그죠? 요게 이제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다시 그리면 이런 상태 원래 그림을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 약간 배리어가 낮아진 상태가 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때문에 요 배리어가 낮아져서 이제 또 그거보다 여기 그 서피스 스테이트 때문에 이제 이 페르미 레벨 준위를 맞춰주면서 얘가 원래 것보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낮아졌죠. 그죠? 이게 좀 줄어들었죠. 그죠? 요게 이제 E에 V에 VT 되고 요 서피스 스테이트 때문에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서 요 추가로 된 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요 그 포텐셜 배려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요. 요 서피스 스테이트 이렇게 되고 자 서피스 스테이트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차징이 되겠죠. 표면에 전하가 모여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피스 스테이트에 쌓여 있는 차지다 QSS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리미 레벨이 있고, 여기 이제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도널 레벨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요 밴드ገብ에서 요까지가 도널, 요까지가 도널 레벨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파이 제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값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서피스 스테이트에서 도널 레벨을 표현할 수 있는 높이가 밸런스 밴드로부터 요 크기 2파이 제로만큼 위에다 생각해 보면, 자, 이 그림에서 보면, 페르미 레벨이 요 2파이 제로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전자 이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저희 도넛 스테이트에 전자가 채우고 있으면 도넛 스테이트 전자가 채우고 있으면 차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도넛 스테이트는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첫 출발은 뉴트럴인 거죠. 여기에는 뉴트럴입니다. 자, 요 위에는 업셉트 스테이트라는 이제 디펙트 스테이트인데 요 위에 레벨에서는 전자가 이 페르미 레벨이 요 2파이 제로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전자가 채워져 있거든요. 전자 같이 채워져 있으니까 요 사이는 전자 채워져 있는데 이 위가 업셉트 레벨입니다. 업셉트 레벨 전자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비워져 있을 때가 뉴트럴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들어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피스 스테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는 여기가 플러스라 그랬는데 여기 서피스 스테이트의 스테이트는 마이너스가 채워져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서피스 포텐셜이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인 경우가 되는데 이 아래인 경우에 방금 7 섹터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마이너스 서피스에 딱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요. 요 서피스 스테이트를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게 균일하게 된 경우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constant surface state density다라고 DI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IT가 인터페이스의 스테이트를 그러고 스테이트 개수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에너지당,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요때 이제 그 에너지와 이제 배리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관계식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어, 요거를 이제 요만큼 내려온 거를 우리가 옥사이드 중에 이제 요 계면에 생기는 것 때문에 요 저연체 사이의 전기장 때문에 요건 컨스탄트 요 직선입니다. 직선 떨어져 있는 요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쇼크 이펙트를 넣지 않은 경우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배리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관계식 성립하냐면 어, 서피스 포텐셜과 서피스 포텐셜과 그 다음에 어, 서피스 포텐셜과 그리고 서피스 스테이트 덴시티하고 이제 파라미터를 쭉 정리가 된 게 E의 G 마이너스 E의 파이 제로, E의 파이 제로고 E의 갭에서 빼는 겁니다. 다가 마이너스 E의 파이의 E의 n이다. 가 되는데 여기 이제 원래 파이 D0였는데 이 배리어가 여기 이제 E의 파이의 EM으로 바뀌었죠. 배리어가 어, 바뀐 상태입니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때문에 이 값을 뺀 값은 어떤 관계가 있으냐면 요 E의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 스퀘어 루트의 2배 E의 유전율, 반도체 유전율에다가 도너의 덴시티의 파이의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거를 베리어 하이트에다가 파이 n 얘는 파이 n은 여기 이제 요 컨덕션 밴드하고 세리밀 사이에 요 값이 2의 파이 n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빼기 2의 it에다가 요 두께 인터페이스 델타를 해주고 요 정션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요 저연체적으로 여기 이제 유전율을 이제 요 인터 I 이렇게 있습니다. 유전율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메탈의 워크펑션에다가 카이 플러스 파이의 EN이다 라는 관계식을 이제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유도가 되는 거죠. 이거 바디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되게 복잡잖아요. 그죠? 이게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뭔가 있으면 얇게라도 뭐가 깔려 있으면 전체 이 배리어, 초기 배리어 하이트라든지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구나. 왜냐하면 표면 스테이트가 그래 존재하니까요. 그러다 델타도 사실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얇은 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 뭐냐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과연 뭐 안 들어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표면에, 이 결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질구레한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우변이 이제 0이 돼버리죠. 그죠? 뒤에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뭐 안 들어가고, 뭐 내가 이 우변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좌변이 0이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고, E, G, -E, 파이 제로, -2의 파이의 BN은 0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바로 파이의 BN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이 저런치 때문에 살짝 내려와서 이 베리 하이트가 조금 낮아졌잖아요. 그죠? 원래 여기였었는데 그만큼 추가적으로 저런치에 의한 요 포텐셜 기호분이 들어가서 조금 낮아졌는데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그 BN을 보면 그러면 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얇게 삽입이 되었을 때 초키 배리어 하이트는 파이의 2n이다 라고 한 것은 본 것처럼
2분의 1에다가 에너지 갭에다가 마이너스의 2의 파이 제로다라는 관계를 성립합니다. 2의 파이군요. 2의 파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배리어 하이트가 지금 밸런스 밴드에서 이 제로의 서피스 포텐셜 값을 얘기해서 2의 파이 제로라는 값으로 이 값으로 이 갭에서 얘를 빼준 값, 결국 이 값, QS에서 쭉 분포하고 있는데, 밸런스 밴드에서 이 파이 제로가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제가 새로운 값을 도입을 해서, 이 서피스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이 도너 스테이트가 요 밑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약간은 컨트롤이 현재로서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죠. 이 파이 제로를 했는데, 했을 때, 전체, 이 금속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이 인터페이스를 좀 건너뛰고, 보이는 배경 하이트가, 뒤에 이 사이즈가, 에너지 캡에서 얘를 빼준 값으로 정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식에서는 결국 이 페르미 레벨과 상관이 없어져 버렸죠. 요 N타입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하고 메탈의 웍 펑션에서 관계에 주어져서 이 배리어 하이트 정해졌던 거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를 보면 이걸 만약 D에 IT에 델타 값이 0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킷 스테이트가 0으로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서킷 스테이트가 되게 얇아지거나 해서 서킷 스테이트가 없어지는 쪽으로 이제 어,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 지금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0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좌변을 이제 곱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DIT 델타를 곱하면 얘가 0으로 가고, DIT 델타는 델타니까 얘도 0으로 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파이의 m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dn은 0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초키 배리어 하이트는 파이의 dn은 뭐가 되냐면 파이의 메탈의 옥펑션에다가 마이너스의 n타입 반도체의 이 일렉트론 필드를 빼준 값으로 이제 어, 이 쇼키 배리어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피스에 상관없이 이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반도체 일렉트론 피너티에서 얘에 의해서 쇼키 배리어가 그냥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페르미 레벨에 따라서 이 사이에 E파이엠이 주어지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의 일렉트론 피너티와 메탈의 워크 펑션만으로 배리어 하이트 딱 정해지니까 바로 서킷 스테이트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킷 스테이트를 많이 없앤다 그랬을 때는 그냥 제로의 금속의 워크 펑션과 제로의 일렉트론 피너티에 의해서 쇼키 배리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페르미 레벨에 따라서 빌트인 전압이 생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앞서 인터넷 스테이트가 많으면 저는 보는 것처럼 이 배리어 하이트는 이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는 현재 다루고 있지 않는 이 도너 레벨의 밸런스 도너 레벨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값에 의해서 익스트린직하게 배리어 하이트가 정해지고 배리어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딘 모델이라고 바딘 그런 BCS 그리고 트랜지스터 처음 발명한 사람 있죠. 존 바딘. 존 바딘이 이런 이론을 인터페이스 데이트에서 넣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봤더니 쇼키 배리어의 하이트가 이그 멘탈의 옥 펑션과 반도체 일렉트론 필드로 정의되지 않더라라는 거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non ideal effect로서 이제 우리가 쇼키 이펙트라는 걸로 배리어가 낮아지는 효과를 쇼키 배리어 로어링이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때에도 배리어가 로어링 되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쇼키 다이얼 효과에 대한 조금 여러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류전압 특성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
쇼키 다이오드에서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N타입과 메탈의 컨택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쇼키 이펙트가 더해지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컨덕션 밴드 전자가 여기를 넘어가는 이 에너지가 요 E의 컨덕션 밴드의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E의 컨덕션 밑에 E의 컨덕션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 넘는 전자량, 이게 페르미 레벨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요 컨덕션 밴드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요 전자량에 비례해서 전류가 넘어갈 것입니다. 전자가 넘어간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배리어를 넘는 전자 밀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서머 아이오닉 이미션 이론에 따라서 전자량을 전류에 비례하는 값으로 연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반도체에서 금속으로 가는 전자량은 전류 밀도가 전하량에다가 속도에다가 그리고 그 전자 밀도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컨덕션 밴드의 요 배리어, 요게 이제 그 쇼키 이펙트를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요게 이제 요 쇼키 배리어 하이트가 있죠. E에 파이에 B에 세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 폭보다 넘는 거를 이제 구할 때 요 V에다가 그 다음에 넘는 개수니까요. density of state에 실제 페르미 딜의 분포를 넣어준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nsity of state 식하고 그 다음에 3차원이니까 루트 E-E 컨덕션 밴드에다가 요 페르미 딜의 분포를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V는 X 방향의 V를 이렇게 특정 에너지에 대해서 컨덕션 밴드로 뺀 값이 모두 카이네틱 에너지다 하는 가정하에서 이 속도가 이 X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연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만을 받아들이면 이게 전류가 세미컨덕터에서 메탈을 넘어갈 때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엑스포넨셜에 가해준 전압 나누기 KT-1에 앞에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수가 T의 제곱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BN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쇼키 배리어 하이트가 됩니다. 쇼키 배리어 하이트에 해당 에너지에 대해서 KT로 표현되어 있고 이때 A 값을 우리가 이펙티브 리차드슨 컨스턴트라 그래서 서머 아이오닉 이미션에 대한 개수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 그, 컨덕션 밴드 관점에서 배리를 넘는 전자 밀도에 비례하는 어, 전자 밀도와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속도, 실제 이게 1차원일 때 넘어가는 속도에 대한 걸로 그래서 전류 밀도를 식으로 표현해서 결론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 PN 정션 다이오드처럼 이게 J에 S에 또 서머 아이오닉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수가 똑같이 KT분의 EVA 1로 다이어리 이퀴즈를 따라서 형성이 되고 그 여기에 전류가 J가 앞에 개수만 앞에서 배웠던 TN 정션 다이오드와는 다른 형태의 앞에 개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개수가 온도에 대한 함수 그리고 이 쇼키 배리어에 대한 상수도 주어져 있고 이 쇼키 배리어 하이트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원래 쇼키 배리어에 대해서 쇼키 이펙트에 따라서 배리어 로어링 되는 값을 넣어서 값 줄어드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 형태가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죠.
서머아이닉 이미션 퓨얼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펙티브 리차르슨 컨스턴트로 표현되어 있고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이제 이 유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재 이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쇼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도 전류 전압 특성이 이제 똑같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으로 서머아이닉 이미지에 따라서 주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다이오드가 이 쇼키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이 PN 정선 다이오드의 큰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앞에 개수 reverse saturation current density 표현식 자체가 쇼키 다이오드하고 일단 PN 다이오드가 다릅니다. 달라서 쇼키 다이오드일 때는 앞에 개수가 서머 아이닉 이미션인데 머저리티 캐리어의 그 배리어 하이트를 넘는 것의 그 전자 밀도를 계산한 서머 아이닉 이미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얘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 이펙티브 터널 볼티지가 PN 접합 다이오드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낮아서 우리가 이제 어, 드레인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그 다이오드 전류 그 다이오드 전압과 다이오드 전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된다 그러면 이게 PN 접합이라거든요. 쇼키 다이오드는 이펙트 토론 전압이 낮아서 좀 더 일찍 토론이 되는 게 쇼키 다이오드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의 앞에 saturation current density는 여러분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리버스 바이스 돼 있을 때는 이제 이 그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이제 되고 이게 대략 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쇼키 다이오드가 PN 접합 다이오드보다 순방향에서 이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여러분 그 커패시턴스가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PN 접합 이렇게 스페이셜 엣지 부분에 XN과 마이너스 XP가 있으면 여기에 그 차지가 플러스 그 다음에 차지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로에 쿨롬 퍼 제곱센티미터 했을 때 X를 했을 때 N 사이드와 P 사이드 이렇게 정의됐었는데요. 여기 이제 정션 파트 디플리션 레이어의 이 랭스 길이가 역방향의 전압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에 따라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지는 양이 이 안에 포함되는 차지가 있어서 이 차지가 바로 정션 커패시턴스의 이 오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어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체에 대한 이 커패시턴스가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특성이었는데 쇼키 다이오드에서도 이런 그 정션 부분의 디플리션 레이어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 해당되는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션 커패시턴스는 쇼키 다이오드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이게 이제 차지가 이 머저리티 캐리어였던 게 이제 주입이 되어서 반대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주입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입이 되어서 디퓨전 돼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이 의한 디퓨전 커런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압이 AC 전압이 될 때 좀 커지면 이렇게 되고 작아지면 이렇게 되어서 이 정도의 차지가 전압이 왔다 갔다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고 이 뉴트럴 영역에 디퓨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이 차징이 되었다 디스차징이 되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디퓨전 커패시턴스가 PN 접합 타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쇼키 다이오드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의 주입에 의한 것이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이 디퓨전 커패시턴스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 디퓨전 커패시턴스다. 이 쇼키 다이오드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스토리지에 대한 타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방전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스위칭 타임에 있어서 커패시턴스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이 쇼키 다이오드는 굉장히 빠른 스위칭 효과에 주고 PN 스팟 다이오드가 이제 예를 나노 세컨드 오더면 이제 그 쇼키 다이오드 피코 세컨드 오더로 한 1000배 정도 빠른 그런 스위칭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쇼키 다이오드와 PN 스팟 다이오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단순한 IV 커브 모양이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이런 마이너리티 캐리어와 머저리티 캐리어가 이 다이오드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쇼키 다이오드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특성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소자를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소자가 이제 그 전류를 주입할 때 금속이 도선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로 주입을 시킬 때 이러한 예를 들어 그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반도체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전류를 주입한다 그랬을 때 이 반도체와 메탈이 있으면 여기에 점유 특성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N타입이다. 그러면 다이오드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반대편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쪽에 큰 전류가 주입돼 나간다 그랬을 때 한쪽은 온이 되지만 한쪽은 오프가 되죠. 리버스이기 때문에. 또 오른쪽에서 왼쪽 간다 그래도 얘가 반도체의 온이지만 반대편은 리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탈과 반도체에 있어서 그 메탈과 반도체에 있어서 이렇게 금속에서 반도체로 차지를 주입할 때 반드시 한쪽은 배리어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자 특성을 보이기 위해서 특정한 영역에서 전하를 주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믹 컨택을 만들어줘서 배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오믹 컨택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필연적으로 금속에서 반도체 넘어갈 때 이런 쇼키 다이가 만들어지는데, 라는 건데요. 어,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뭐냐면, 메탈과 반도체 오믹 컨택 만들어지는 걸 세보면요. 이 메탈 웍 펑션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할 때,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이렇게 N타입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하고 이렇게 E에 페르미 레벨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워크 펑션 여기에서 워크 펑션이 E에 파이 M으로 주어져서 이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백혐을 따졌을 때 워크 펑션이 이 반도체 쪽에 N타입 반도체 쪽에 이 워크 펑션보다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이 클 때 이게 쇼키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었는데요. 만약 이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이 이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작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반도체 쪽에 그 어,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컨덕션 밴드와 그다음에 밸런스 밴드 있고 페르미 레벨이 요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더 크게 내큐브 레벨을 따지면 왜 더 큰 상태로 생각해 보면 E의 파이 S고요. E의 파이 M이라 그러면 세미컨덕터 N 타입인 경우에 세미컨덕터 쪽에 얘가 워크 펑션이 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워크 펑션이 이제 얼라인이 돼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똑같이 보면 이 메탈 워크 펑션이 더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전자 플로우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고 N타입 쪽에 플러스로 디플리션 돼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가면 N타입이 전자가 이동해서 더 전자가 많아지게 되죠. N쪽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반도체 표면이 보다 N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워크 펑션 따져보면, 이걸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워크 펑션이 이렇게 맞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전자가 여기에 컨덕션 밴 전자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굴러오죠, 그죠? 굴러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걸고 플러스 했을 때는 배리어가 없습니다. 노 배리어입니다.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전자가 넘어올 때 대리어 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올라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건 플러스가 되건 전자가 입장에서는 배리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금속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노 배리어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낮은 배리어, 굉장히 낮은 배리어를 이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끼니까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하고 해서 얘가 오미 컨택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non rectifying 배리어고 결과적으로 워크 펑션 차이에 의해서 이 오미 컨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P타입인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P타입도 P타입도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래서 보면 P타입인 경우에 이렇게 앞에서 했을 때는 이 메탈과 P타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P타입 쪽에 에너지가 낮으니까 전자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로 차징 되고 P 쪽의 마이너스는 디플리션 레이가 되는 거죠. 이게 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 이제 때리는 거면서 이 홀이 있을 때 넘어가기 어려운 이 배리어를 가지면 되는데 이때 이제 백큐 랩을 따졌을 때 워크 펑션하고 P타입 워크 펑션하고 했을 때 P 쪽의 워크 펑션이 메탈 쪽 워크 펑션보다 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메탈 쪽의 워크 펑션이 크다라고 이제 반대도 해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반대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백큐 레벨을 따졌을 때 이 파이의 m과 여기 했을 때 이 파이 s를 했을 때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반도체 쪽에 P타입의 워펑션이 크니까 여기 적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전달되는 얘기는 홀이 가서 채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자 간다는 얘기는 홀이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P타입 쪽에 보다 더 P형으로 바뀌는 상황이 바로 이 열펴진 상태에서 워크 펑션에 따라서 생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도 어, 이거를 이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내려와서 이제 요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홀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오를 때 별이 없으니까 쉽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걸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까지 넘어가는 배려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이제 낮은 배려를 느껴서 이때도 이제 오미 컨택이 되어서 이제 이런 워크 펑션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오미 컨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순서의 워크 펑션에 따라서 이제 이 오미 컨택이 잘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오미 컨택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워크 펑션을 잘 골라내면 된다. 잘 세팅하면 된다. 라는 건데, 앞서 이제 쇼케 다이오드일 때, 서키트 스테이트 때문에 뭐 생기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으면, 베리어 하이트가 서키스 스테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워크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피스 스테이트 없어지면 바로 이 워크 펑션 차이에 의해서 이 베리어 하이트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오비 컨택을 만들 때에도 이제 보면
만약에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워크 펑션을 맞춰줘서 베리어 하이트 낮아지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페르미 레벨보다 이제 억셉터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억셉터 서피스 스테이트가 만약에 어, 있다 그러면 서피스 스테이트 네거티브 차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이 서피스 스테이트가 또 파지블 차지가 될 수 있어서 이 서피스 스테이트에 따라서 뭐 보다 N 타입이 되게 하고 보다 P 타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밴드 배치도가 이 서피스 스테이트 때문에 이제 이 그 요에서 요 서피스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 밴드 배치도가 어, 이 P타입과 N타입의 P타입인 경우는 이제 P타입이 더 P타입으로 더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그랬었는데 여기에 이제 옥셉터 스테이트가 있으면 옥셉터 스테이트가 여기 옥셉터 스테이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옥셉터 스테이트 있다 그러면 여기 전자가 넘어가서 이 옥셉터가 네거티브를 차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P타입 쪽이 전구이 넘어가서 여기 넘어가서 이제 보다 P타입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서비스 스테이트 때문에 보다 보다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게 어, 보다 네거티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스테이트 따라서 이 차징 스테이트가 정확히 맞지 않게 되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V 플러스가 돼 있으면 그 플러스가 더 돼야 되는데 여기만 서비스 스테이트가 억셉터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억셉터 스테이트가 이제 네거티브로 차지해 버리니까 보다 플러스 된다는 게 맞지 않게 되고 만약에 여기 이제 N타입 쪽에서도 이제 이 상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전자가 더해서 더 음의 상태로 한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제 도너 스테이트가 있다. 여기 도너 스테이트 있다 그러면 이 도너 스테이트는 플러스로 차지되고 있죠. 그죠? 서피스 스테이트 때문에. 그래서 요 상태가 요, 요 복잡해진 상황 때문에 이 순수 밴드의 지도에 따라서 오미 컨택이 되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킷 스테이트의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오미 컨택을 만들어줄 때 이게 리프로듀스블하게 표면을 이제 만들어주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미 컨택을 만들어준 대안으로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이런 오미 컨택을 만들어줄 때 표면을 도핑 농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N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쇼키 배려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영역에다가 도핑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N의 도너 레벨의 도핑 농도를 이제 표면에다 많이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두께가 얇아집니다. 좀 얇아지면서 이렇게 얇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핑 농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 페르미 준위와 그 컨덴서 밴드 사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널찍하게 되다가 이거 P 플러스 N 그 접합에서도 했던 겁니다. 여기 N 도너의 도핑 농도를 하게 되면 XN이 두께가 N2의 2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배리어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 매력이 얇아지면 이 도핑 농도가 높아질 때 스페이스 차지 리전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 전자가 여기를 안 넘어가고요. 그냥 뚫고 얇을 때 터널링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터널링 되면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 전류는 앞서 이제 이렇게 배리어 어, 쇼키 배리어의 두께 엑스포넨셜에 비하기 때문에 요 배리어 하이트에 따라서 터널 전류가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이 제로를 제로로 표현된 이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값에 따라서 일단 쉽게 얘기했을 때 이 표면을 델타 도핑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표면을 이제 도핑을 헤빌리 도핑해서 터널링을 증가시켜서 전체 전류가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오미 컨택을 그래도 도핑 농도로 컨트롤한다 그러면 전류가 우리 컨트롤이 쉬우니까요. 앞서 워크 펑션에 따라 맞출 때보다 훨씬 이 컨택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터널에 의해서 컨택장을 이제 만들어 준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전압에 대해서 전류의 요 미분한 값이 라운드 V의 라운드 J가 우리가 앞서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인버스가 바로 월 R 컨택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헤빌리 도핑되어 있을 때 이 컨택장이 표시되는 것과 마더리틀리 도핑되어 있는 실에서 이 컨택장이 전류 전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택 어, 저항이 이제 그 도핑을 많이 할수록 그 줄어드는 정도가 이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교재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x축이 도핑 농도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 컨택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D가 크면 클수록 여기가 도핑이 많이 된 거죠. 도핑이 바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가 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터널이 많이 증가해서 컨택장이 되게 작게 되고 도핑을 적게 했을 때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전극 종류에 따라서 요 도핑, 실리콘 반도체 쪽의 도핑을 함에 따라서 그 컨택장을 일정한 값보다 줄여줘서 이제 오미 컨택을 만들어주는 얘가 이제 이 메탈 반도체 접합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 다이오드 특성 그리고 오미 컨택 특성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탈 반도체에 대한 접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식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수식 형태는 여러분 보면 그 수식 형태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알려져 있고 이게 좀 더 자세한 계산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서킷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고 이제 헤테로 정션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